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후 변론에서 제가 유심히 찾아봤던 단어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이걸 승복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끝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승복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꽤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또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정계 원로들이 제발 여야가 국회에서 결의안으로라도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혀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향한 겁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걸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는 것도 좀 특징. 왜냐? 예. 당의 대표는 일단 현재로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헌재 그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너무도 아쉽다. 뭐 그런 표현을 했을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요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면서 대통령도 승복했으니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대통령도 승복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근거를 대통령님의 그 최후 진술이나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발언이 아니고 네. 석동현 변호사 있잖아요. 음흠. 석동현 변호사가 이게 본인 의견인지 대통령의 생각인지 약간 좀 애매하게 전달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대통령은 승복하실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애매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지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건지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석동현 변호사의 그거를 대통령의 승복 약속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네. 대통령은 승복 약속을 했으니 이재명 대표 당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오늘 이제 그거를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못 박은 거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공식 일정을 통해서 이런 입장했을까?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좀 요구하고 싶은 뭐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현실적인 정치인이시죠. 현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14일에 그 2차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도 이틀 전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투표장에 안 들어가기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또 안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상당히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잘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인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네. 이렇게 강조한 것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매우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전에 우리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인데 윤 대통령의 지난번 그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한 50여 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전문에는 승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않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오늘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승복으로 기정사실로 하거나 음. 내지는 승복 메시지를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일종의 행간을 담아서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결을 달리해서 굉장히 현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는 그 전부터 미리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비춰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의힘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나경원 뭐 저 김기현, 윤상현 뭐 이런 지금 정치인들은 연일 지금 거리에서 네, 나가서 이제 시위를 뭐 주도한다든지 그렇죠. 연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권권 지도부는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동도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보다. 예, 조금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도는 각하돼서 대통령께서 직무복귀하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제일 좋은 거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다 아는 건데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겠는가 네.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플랜 A가 있고 플랜 A만 갖고 그냥 거기에 속된 말로 올인하고 몰빵하다가 네. 플랜 A가 안 되고 플랜 B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여기에 그냥 전력 투구해갖고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조기 대선에 조짜도 꺼내지도 마. 뭐 이런 식의 그거라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은 그거 뭐 몇 달을 그 열심히 그 준비해온 이재명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일단 모두 전환이 안 되잖아요. 네. 모두 전환도 힘들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플랜 B가 그런 걸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플랜 B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이재명과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문제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승복 선언의 필요성도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승복 선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랑 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받는 거는요 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꽤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기 전에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당 차원에서는 어떤 장외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또 대통령이 그때 구속될 때군요.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도부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만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셨다면서요. 딱 이렇게 아주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당시에 배석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불만이었다는 거죠. 왜 당이 공식적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못하고 왜 당신은 왜 개인적으로 왔냐. 요 이야기와 함께 지난번 석방되고 난 다음에 관저로 가서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권건 지도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도 꽤 아마 불만을 많이 토로한 것 같습니다. 왜 당이 직접 장외 집회에 나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웬만하면 사실은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아예 차담이라는 게 뭐 말했지 30분 네. 차담만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도 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누가 통화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바꿔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감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가지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요. 앞으로 보수가 재건을 하고 특히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남겨두려면 대통령께서 그런 사감이 있더라도 그런 걸 애써 억누르고 사귀셔야죠. 네. 여태까지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라도 국민의힘을 좀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지 보수가 되살아날 수 있고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모두가 정말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사감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대는 굉장히 기묘한 권력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기묘한 권력 의지와 맞서 싸우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감정을 부리고 서로 아웅다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건 정말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뭐 박성민 의원 5명의 찐윤 의원들이 그 대통령 그 구치소에 계실 때 면회 면회를 간 갔었죠? 적이 있죠. 네. 면회 갔다 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냐면 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네.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음흠.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니들은 정광훈 목사, 세이브 코리아 그 사람들 진짜 그 엄혹한 조건에서 진짜 몸을 불살르면서 하는데 니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니들도 좀 그분들처럼 열심히 좀 해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메시지였다. 네네. 네. 글쎄 참 이게 정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의 어떤 집회 물론 뭐 그분들도 다 저거 합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정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나온 사람만 대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국민의힘 자체가 그냥 장외로 나가버린다면 글쎄 우리가 한번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그 황교안 대표가 있던 그때 당에 다 거기에 그냥 이제 정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이긴다 그러다가 완전히 참패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결국 집권 여당은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그러면 이게 극단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거기에 뭐 휩싸여 버려서 확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는 이게 그나마 당이 좀 중심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